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포동의안 소식부터 좀 얘기하는데, 당초 가결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근데 한동훈 리스크가 흐름을 바꿨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실제 기자들도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좀 흐름이 바뀐 이유가 어제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저희도 잠깐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긴 했어요. 네, 뭐 간략히 설명을 또 드리면, 돈봉투를 받은 20명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고 이 표결에도 참여를 하게 된다. 네. 이분들이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가 될 텐데 이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고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돈봉투 바스락 소리,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이번에도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의원들이 설명을 하던데요. 그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좀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부결을 유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오히려 나와요. 부결을 요구했죠.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증거가 이제 간접 증거인 녹취록뿐이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이 민주당이 부결을 하도록 만들어서 민주당에는 방탄 씌우기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민주당이 당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의원들이 실제로 또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불러올 후폭풍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결을 던질 수 없었다, 이렇게 버튼이 눌렸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의원들이 위기감이나 동정 여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의원들이 저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의원들을 만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검찰이 민주당 의원 전체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성토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는데, 이러한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모든 의원들에게 이제 억울하다는 친전을 굉장히 여러 차례 돌렸고요. 어제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 의총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90도 인사를 합니다. 무소속이니까 의총에 들어갈 건 없으니까. 근데 이때 좀 이재명 대표에게도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게 사진이 찍혀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대표 측에 물어보니 주변 기자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와서 전혀 인사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반갑다고 하면 시그널이라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이해 가는데, 근데 이은지 기자님 얘기 들으면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좀 법조인으로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윤관석은 가결, 이성만은 부결, 이런 기류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있었던 게요. 저희가 기자들이 이제 의원들을 쭉 만나거나 통화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게 투트랙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방탄 이미지도 큰데, 일단 윤관석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여자고 직접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라서 좀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이 윤관석 의원은 가결을 시키고, 이성만 의원은 사실 받아서 전달을 한 전달책이기 때문에 그 죄질을 굳이 따지자면 경중의 차이가 좀 있다. 또 한 가지는 줄줄이 돈을 받은 민주당 의원 뭐 20여 명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넘어왔을 경우에 모두 다 가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포석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좀 부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박 기자님 뭐 들으신 얘기 좀 있으십니까? 의미심장하게 웃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누구는 부결, 누구는 가결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번에는 틀릴 거다, 이런 예측은 좀 하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기명 투표 의원들이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기자들이 예상하거나 아니면 뭐 평론가나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게 다 안 맞잖아요. 늘 틀리죠. 이제 실제로 또 안 맞아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방향성이 좀 정해진다, 뭐 이런 생각은 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뭐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 소식 나오고 이제 얘기 좀 하는 중에 이제 이 소식이 딱 들리니까 이제 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길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희망 생긴다. 그러니까 총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8표, 9표 차이가 좀 났어요. 표가
그런 그 이은지 기자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전략적 구도 속에서의 선택을 해서 윤관석 의원 거에는 이제 가결 찬성을 던지고 이성만 의원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던진 그리고 좀 다르게 두 개를 다르게 투표한 스윙보터 의원들도 한 8, 9명 잡히긴 잡혔으니까 뭐 이 예측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뭐 전략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던진 건 아니고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럼 이제 비명계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비명계의 선택은 뭘까라는 고민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제가 조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네. 그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의원님들 몇 분 제외하고서 뭐 친문이라든지 네. 586 의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지금은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어떻게든 좀 내려오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좀 기화점으로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경우에 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유일한 기회인 이유가 이 대표에게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테니 내려와라. 자진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명계에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퇴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도 이러한 기류를 좀 알아서 이거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대표가 총선까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있어주는 게 뭐 아까도 국민의힘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네. 당에 있어주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 영장을 추가로 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어쨌든 검찰과 여의도 각 당의 셈법이 하여튼 전부 다르고 내에서 개파의 셈법이 다르고 계속 흥미롭게 지켜볼. 흥미로워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죠. 좀 이게 슬픈 거죠. 과몰입이 되는. 네, 저희가 또 청취율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중 관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와 중국 대사 싱하이망 대사와의 그 만남 이후의 얘기들이 계속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그 뒷얘기가 다 많은데. 이제 뭐 누가 잘못했냐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네. 서로 대사 맛 조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가의 문제고 국익적 차원에서 보면 한중 관계가 이래서 더 나빠진.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지금 나빠진 게 뭐 이재명 대표 탓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어떤 계획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해야 하시는 저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그걸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다양한 층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신 그 문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앞서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일정에 대한 얘기부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권뿐 아니라 사실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야당 대표를 하면은 별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옛날 표현으로 영수회담 정도를 좀 가끔 하고 네. 그 외에는 주목받는 일정들을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린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정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가 이 홍준표 시장 만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르다가 네. 그래도 또 급이 너무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군 중에서 골라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좀 옹색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도 역시 사실 이제 대표가 이렇게 따로 만나는 자리로는 좀 부적합하고 오히려 이제 불러가지고 만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정을 하는 거는 좀 어떤 그 일정을 하는 게 좀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되게 좋다. 이거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야당 운이 좋다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있었던 얘기가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을 하고 뭐 중앙지검장하고 이런 과정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원래 관운이 좋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고 대통령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그 정치권의 전통적인 문법으로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여당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노조 문제라든가 사실 양대 노총 다 이렇게 싸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좀 결과적으로 보면 꾸역꾸역 그 지지율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 문법으로는 안 맞는데 뭔가 운이 좋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또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중국 대사 만나면서 그 얘기들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한일 관계 요 문제가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뭐 그에 앞서서 뭐 강제동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피해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금방 들어올 텐데 실익이랄까,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해서 돌아오는 이익 같은 거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아마 측정하기도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문제가 확 불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권 관계자의 표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일본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이 안 좋다, 반일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맞다, 중국도 싫었지 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야당에서 물타기를 해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슈가 상당히 좀 한일 관계 이슈는 좀 덮어줄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부분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네. 근데 요 싱하이밍 대사건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좀 중국 쪽 잘 아는 여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불편하다, 우리가 화가 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메시지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싱하이밍 대사건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번에 이제 초치가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대사를 불렀는데 약견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약견. 네, 이걸 근거로 드는데 약견은 약속해서 만난다 이런 거의 약자인데.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언론사들이 대체적으로는 뭐 사실상 초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글을 쓰긴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여권에서 평가하기로는 요거를 굳이 초치가 아니라 약견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중국 쪽에서도 수위를 완전히 똑같이 가지는 않은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초치하고 저기는 약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싱하이밍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수위를 좀 낮춰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지금 이제 싱하이밍 대사 관련해 가지고 어제 기사가 딱 나왔는데 네. 개인적으로 뭐 이제 좀 뭐 착복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일보 보도였었는데. 네. 문화일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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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에서 그 보도가 나왔는데. 이은지가 모르게 하라?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한테 뭐 이렇게 좀 접대받았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네. 근데 대사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민감한 얘기인데요, 이건 상당히. 사실은 그렇죠. 여권에서 사실 해석인데 이건 네. 알 수는 없는데 이건 뭐 정보기관에서밖에 알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사의 그런 일정에 관한 문제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배경을 두 가지가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싱하이밍 대사 관계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싱하이밍 대사가 원래 그 대선 경선 때도 경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가지고 뭐 어이없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좀 깔려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사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인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중국 정부하고도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소통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사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그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맞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많이 발현이 된 건지, 아니면 중국 쪽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싱하이밍 대사를 친 건지 요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는 없네요. 네, 근데 어쨌든 여권에서 희망 섞인 분석은 이 싱하이밍 개인의 일탈로 보고 좀 정리를 하고 향후의 관계를 조금 회복시키는 과정. 네. 그런 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약간 실수,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싱 대사의 어떤 그 무대를 열어준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같이 뭐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외교부가 중국 대사를 뭐 아까 초치가 아닌 뭐 약견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초치를 했을 때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정말 큰일이 났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오후 일정이었는데 그랬죠. 당일에는 심각성을 크게 못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대표와 대사 대화를 모두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다음날 조간신문에 이제 중국이 정부의 친미 정책을 꾸짖고 이거를 이 대표가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어요. 했나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통역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심각성을 그제서야 조금 인지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나갔구나. 그래서 일단 비명계에서는 대체 누구 아이디어냐. 아무리 공세를 해도 이렇게 좀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추가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표도 이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네. 그 당대표실에 좀 사정을 물어보니까 중국 대사가 이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변 참모들이 그래도 현재 외교 상황이 좀 엄중하고 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서 굳이 만나자는데 만남을 피할 필요가 그렇죠?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만나자 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사가 얘기할 줄 민주당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발언이 세서 아까 이제 진행자님이 짚으신 부분은 똑같은데 이 대표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라서 듣고만 있었던 거고 또 이 대표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네. 이야기는 묻혀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친명계 관계자 통화를 해보니까 네. 이게 본질이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사가 전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느냐. 마치 이 대표와 이 대사가 잘못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권이. 그리고 이걸 마치 뭐 한 사람 개인, 뭐 이 대표의 책임 이런 식으로 뭔가 탓을 돌릴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좀 어쨌든 간에 계속 좀 뒤숭숭한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임명도 이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기사가 단독이 서로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태일 교수 얘기는 없고 김은경 교수, 뭐 정근식 교수 뭐 서로 다 유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각각 30분 차이로 정근식 교수가 유력하다, 뭐 김은경 교수 유력하다 이렇게 각기 다른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네. 민주당이 그래서 단수로 좁혀진 상태가 아니라고 공식 문자 공지를 내기도 이제 했어요. 돌렸어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김은경 교수로 좁혀지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 단수로 확정이 된 상황은 정말 아니라고 하고요. 왜 이게 늦어지냐면 그 지난번에 SNS 문제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낙마를 한번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SNS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제 재산 내역도 검증 과정을 굉장히 꼼꼼히 거치고 있다고 해요. 코인도 하나요?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 김태일 교수가 사실 네.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유일한 인물이에요. 이 세 명 중에. 그렇죠. 그래서 유력하다고 봤었는데 오히려 지도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권에서 몸을 담았던 인물이라 언론으로부터도 더 공격받을 빌미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준비단으로 활동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엔 오히려 정치권과 관련이 없는 그 나머지 두 교수 중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닌 이번 주 말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고 외부 인사로 가는 건 맞는 것 맞습니다. 같다는 얘기네요. 네. 혹시 박 기자님은 보시기에 어떠세요? 민주당 이 혁신위원장 인선 논란? 근데 이번에 저는 그 인사들이 이렇게 좀 몇 명 이제 사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을 때는 그 전에 하마평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3명 정도가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민주당이 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일종의 좀 신중을 기하는 과정인데 지금 그 요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가는 거랑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했을 때는 갑자기 짜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짜잔하면 바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구나 이거를 여야가 모두 배운 거고요. 그럼 짜잔하지 말고 네. 일단 공식적으로 임명 안 하고 언론에 먼저 흘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론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 보고 대응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야가 좀 비슷한 과정이다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의총에서는 이제 혁신위원장 얘기는 안 나온 건가요?
아니, 그 혁신위원장 인선 관련한 이야기보다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의 책임 그 네. 부분의 이야기가 오히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이 이제 낙마한 그 좀 뒷얘기가 있는데요. 네. 박광훈 원내대표도 네.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586 그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해요. 네.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신지. 그래서 지도부끼리도 충분히 검증하거나 공감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방증이고요. 약간 민실 인사, 깜짝 인사였다. 그렇죠. 네. 원내대표에게도 상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보안을 신경 쓰다 보니 일방 통보한 거다라고 하는데 김영진 실장 정도는 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요. 김영진 의원은 원래 그 7인회 멤버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인선에 뭐 김영진 실장의 관여가 크다는 책임론도 나오는데요. 네. 지난번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로 뭐 이번엔 의총에서 의견을 좀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한 친명계 핵심 인사가 우리끼리 정해서 발표를 해도 욕을 먹는 거고 네. 의총에서 물어도 욕을 먹는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혁신위원장 인선까지 욕을 먹더라도 그 이후를 잘하면 된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총은 그럼 어제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관련 책임론 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장 그 뭐 겸임 기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좀 얘기 나왔을 거고. 근데 꽤 길게 했잖아요 생각보다. 네,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더 많은 의제들이 나왔다는 건가요? 3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 네. 일단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 뭐 대의원제 폐지, 강성 지지층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1년을 평가해야 한다고 좀 세게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체제, 그러니까 현재 당이 중병에 걸린 상태다. 워낙 이제 개딸뽕이 있어서 통증을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조금 저속한 표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 아픈 상태니까 네. 엑스레이도 찍고 거울을 들여다 봐야 한다. 자기 반성이 먼저다. 이런 주장을 좀 했고요. 그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론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네. 대표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지금 사퇴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친명 의원들이 그만하시라라고 네.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두 분 얘기를 해볼까요? 우병우와 조국. 네, 두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제 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 그 언론에 짜잔하고 말하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보는 느낌이고 조국 전 수석은 장관인데 전 장관이 좀 더 높은 자리긴 한데 둘이 네. 수석이니까 라임을 맞춰서 수석으로 하겠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또 이제 자리를 함께 하면서 뭔가 이제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좀 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순봉 기자 보시기에 우병우 수석 출마 가능성 실제 있는 건지 아니면 친박계 또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출마하다고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했는데 취재가 좀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친박계 인사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 좀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아요. 기정사실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라던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 공천이 이뤄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네. 또 그 가능성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의지가 있다라는 건 좀 분명해 보이고요. 분명하다. 최경환 전 부총리,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 방금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알려졌던 유영하 변호사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그분이야 뭐 당연히 명확하게 나갈 네. 거고요. 뭐 대략 이런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친박계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럼 이게 어떤 좀 결집 내지는 서로 뭐 같이 움직이는 거냐, 네. 그리고 그런 게 교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규정이야 이제 언론들이 하는 걸 텐데, 네. 이제 그러면서 좀 덧붙이는 말이.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있잖아요. 거기도 출마를 원하신다는 소문이 있죠. 김문수 위원장은 사실은 대구 쪽 출마를 원래부터 좀 원해왔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원래 경산노위 위원장이 교체될 거다 이런 관측들은 이미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노조 문제랑 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마 본인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대구 쪽이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김문수 위원장은 친박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통적으로는 원래 친이계에 좀 가깝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친박
박이냐 비박이냐는 그 탄핵을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네. 그 기준으로 보면은 김문수 위원장은 처음에는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반대를 했대요. 네. 그래서 범친박으로도 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친박계들이 일종의 뭉쳐지는 그림이 나중에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종의 세력처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뭐 여권에서 공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네. 당연히 여야 모두 신경을 많이 쓸 텐데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공천권을 가져오는 그런 그림이 됐고, 네. 그다음에 공천권을 가져온 이상 이기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뭐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기는 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TK 지역에 측근을 공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종류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불리해진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소위 거론되는 친박계 인사들의 지역구를 보면은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 청도 여기고요.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경북 영주가 고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유영하 변호사 대구, 뭐 조원진 대표 당연히 대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위원장도 대구잖아요. 네. 다 TK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공천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의도치 않게 또 친박계 학살로 그렇게 프레임이 잡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 같은 걸 좀 얘기하는 사람들도 근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도권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 그래서 뭐 요즘 보수 패널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자유지만 공천 가능성이 있겠냐 이렇게 또 보시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당장 검사 출신들은 TK에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미 화제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친박계 주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들도 줄까 말까인데, 그렇죠. 근데 친박계를 준다 이게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이라는 거 한번 조국 장관, 조국 수석 관련해서는 어떻게 취재가 좀 됩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말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소문만 무성했던 출마설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면서 들고 간 술이 2020년 청와대 추석 선물이 문배주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게 2019년 10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요. 근데 조국 출마에 대해서는 좀 사실 당내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렇게 한 의원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시즌 2다. 이제 나오면 이제 조 전 장관은 당선이 돼서 혼자 살 수는 있겠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 죽는다고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의 강이라고 하죠. 네. 그 도덕성 실추를 네. 이제 내년 총선에 이재명 리스크와 함께 가져가면 더더욱 여권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친명계 박성준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디오에 나와서. 그 모든 가능성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친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또 다른 친명계 인사는 조국 장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친명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이 나오길 바라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국 리스크로 분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의혹까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참 어렵네요. 네. 어쨌든 팬덤이 확실한 분이지만 또 호가 확 나뉘기 때문에 조국의 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탄핵의 강으로 또 여권은 돌아갈 것이냐, 강이냐 늪이냐, 뭐 이런 이제 쟁점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켜볼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얘기 좀 해보죠. 그 홍준표 시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소신 발언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또 역시 뭐 신의 한 수다, 뭐 정치 구단이다, 뭐 묘하게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권 내에서 요 분위기가 좀 어떤가. 그리고 또 사실은 대구는 바다에 접해 있는 건 아닌데 부울경은 바다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울경 단체장은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실 요 문제 얘기하면은 네. 좀 자조 섞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을 바라보고 다른 얘기를 못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는데 홍준표 네. 시장 혼자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네. 약간 자조 섞인 얘기가 있고, 이제 바다를 좀 접하고 있는 지자체 쪽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긴 지자체 그렇죠. 쪽이요.
물어봤더니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정부가 아직 입장 발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7월 초쯤에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하면은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다만 굉장히 그 상인들로부터 압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방류를 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냥 딱 그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표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야당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 쉽게 못하지. 그런데 다만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입장을 일부 표명해야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오히려 그 다양성 있는 의견이 나올수록 외교적으로도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소식 있게 활용할 수 있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으로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